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또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조심 다지면서 함께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어제 나왔던 기사죠. 도널드 트럼프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슬슬 또 스물스물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네요. 지난 주말부터 해서 좀 많이 두려워하셨던 분들, 하지만 꾹 참고 본인이 공부하고 내가 투자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신 분들께서는 그만한 보상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암호화폐 투자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어려운 만큼 그만큼 좋은 기회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왕 투자하는 거 비관론, 부정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론적으로 투자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쟁에 대한 이슈 점점 지나가는 과정으로 더더욱 짙게 비춰지는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주정부라든지 전통금융과 관련된 규제 기관들 점점 암호화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라는 거,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그들의 기조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반드시 인정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보면은 1, 2주 정도 우리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A 플러스 회원님이신 합정 대형님, 우리 상훈님께서 보내주신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명언이 다시 한번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우량주에 해당되는 주식 몇 종목을 산 다음에 우리에게는 코인이 되겠죠? 국제적인 우량주, 시가총액 높은 거, ETF 될 만한 것들, 트럼프가 언급한 그런 시장 파이가 큰 코인들에 투자를 한 다음에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네, 참 이렇게만 되면 사실 최고의 투자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투자 사례를 봤을 때 사놓고 까먹었던 그룹이 수익률이 1등이었던 그런 역사적인 하나의 지표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면 그냥 업비트 빗썸 사놓고 앱을 지워버리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잡음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는 거겠죠. 다음 기사 넘어갈까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나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연준의 뒷배와 리플사의 뒤에 있는 그 그림자 정부의 세력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슬슬 암호화폐 서비스 은행 감독 매뉴얼에서 이 평판 리스크 자체에 대한 요인을 제거했다. 지금까지 이 평판 리스크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미국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로 좀 작용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OCC, 통화감독청이라든지 FDIC, 그들의 기조와 함께 따라간다라는 연준의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그런 규제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나왔던 기사고, 사실 연준은 올해 초부터, 올해 2월달 정도였죠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라 그랬죠? 암호화폐 산업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제시켰었어.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약속할게. 그러면서 또 디뱅킹이라고 하는 이 워딩 자체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었죠? 이 디뱅킹이 뭐였죠? 너희가 갑자기 암호화폐를 예금으로 받았어? 안 되겠다. 너희 그거 위험한 건데 금융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 규제도 지금 아직 없어. 평판 리스크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 대한 목을 조르면서 초크포인트 2.0 기억하시죠? 기업의 은행 계좌를 폐쇄시키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금까지는 디뱅킹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해 얼씬도 못하게끔 그 기득권 세력들이 막아놨어요. 막아놓으면서 그 뒤에서는 물밑 작업을 해왔죠. 방금 언급드렸던 초크포인트 2.0 기억하시죠? 2013년도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실버게이트, 그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였다가 이 디뱅킹 문제를 직면하면서 급격한 예금 인출,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으로서 악재가 겹치면서 연쇄적으로 파산했던 이력이 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폰지 사기다, 허상이다, 돈 세탁 지표다, 이런 비관론이 팽배했죠.
그때 당시 또 FTX 파산 이후였기도 해가지고 우리는 혼돈의 카오스 속에 투자를 이어왔어야 됐지만 지금 현재는 우려를 재검토하겠다. 이제 디뱅킹 우리가 해결해 줄게. 과거부터 그들을 목 졸라왔지만 약속할게.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 평판 리스크에 대한 요인까지 제거하고 있다. 점점 기조가 바뀌고 실제로 변화되는 움직임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OCC 따라갈게. 우리도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따라갈게. 그들이 어떻게 했었죠? 최근에 미국의 OCC 통화감독청, 지금 현재 수장은 조나단 굴드, 그 사람은 비투프리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 출신이었다.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활동 허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 완화시켜 줄게. 또한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역시 은행이 이제 우리한테 사전 승인 안 받고도 암호화폐 활동해도 돼. 지금 OCC, FDIC 그리고 SEC 의장 신임 위원장으로 폴 애킨스가 들어왔죠. 이제 곧 브라이언 퀀텐츠 미국의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친암호화폐 기조로 바뀔 것이고 이제 슬슬 연준에서도 우리도 OCC랑 FDIC 따라가려고 평판 리스크 요인 제거하고 우리가 제롬 파월 의장을 통해서 약속했잖아. 올해 2월 달에 약속했지. 이거 해결해 줄게. 암호화폐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줄게. 이해가 되시죠? 점점 문이 열리면서 기다린 자에게는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전 기사였죠? 근데 미국의 텍사스주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뭔가 좀 통과될 것 같아. 성사가 임박했어. 주지사 서명만 남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텍사스주에서 암호화폐 매집 법안, 이제 비트코인을 완전히 준비금으로서 받아들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발효가 됐죠. 시간이 조금씩 끌릴 순 있겠지만 오히려 그 지지부진한 시기, 전쟁 때문에 잡음이 만들어졌던 시기, 관세 이슈 역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물량을 축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텍사스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였고 사실 첫 번째로 받아들인 주가 어디였죠? 뉴햄프셔주. 올해 5월 초 정도였죠.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준비자산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어디였죠? 바로 애리조나주.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게끔 두 번째 애리조나주가 또 통과를 시켰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지금 뉴햄프셔, 애리조나, 텍사스 이제 줄줄이 비엔나로서 더더욱 빠르게 통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준비금 법안을 볼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6월 20일 날 얼마 안 된 기사인데 애리조나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부활했어. 상원에 통과했대요. 타임님 방금 이거 다 통과한 거 아니었나요? 5월 8일 날 두 번째 주 됐다면서요. 지금 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 설립과 이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은 면밀하게 보면 조금 달라요. 그 5월 달에 완전히 통과된 것은 미청구 디지털 자산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HB 2749 법안은 통과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 상원에 통과돼서 다시 부활할 준비하는 거는 HB 2324로서 이제 범죄 수익으로서 압수된 벌금으로서 걷어들이는 자산을 별도 준비금으로 관리하는 추가 법안으로서 이제 이것을 또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우리가 걷어들일 수가 있다라는 법안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 병렬적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게 이 주정부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큰 그림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많은 주정부에서 이렇게 열일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또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뉴햄프셔주,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이 세 개는 지금 완전히 통과가 됐구나. 꾸준히 펜딩이 이루어지고 고려가 되고 있으며 중간중간에 리젝되는 경우도 있어요. 잡음이 꾸준히 발생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국가 단위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꾸준히 비축하는 움직임 충분히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뿐만일까요? 아마 XRP 역시 리플과 SEC의 소송 그 $5천만 달러의 XRP 정도를
달러로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끼리 얘기를 했죠. XRP로서 벌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가 스탁팔이라고 하는 워딩을 사용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벌금과 같은 그런 몰수 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게끔 판을 만들어 놨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한번 잡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겨냥하면서 암호화폐 사익 추구, 이거 이해충돌 너무 심해. 금지법 발의할 거야. 현재 애덤 시프를 필두로 한 약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필두로 해서 지금 대통령이 너무 돈을 벌고 있어. 이 사익 추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직자 소득 및 비공개 방지법 코인 액트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로 돈 벌고 있죠. 그리고 또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도 찍어냈었죠. USD1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충분히 공격적으로 찍어내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코인 액트 법안 만들자. 잡음이 생성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조율하고 원탁회를 통해서 어떤 항목을 추가하고 제거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금융 엘리트 세력들, 그 트럼프 뒤에 있는 로비 자금의 세력들이 이 법안 자체를 무산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천천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 역시 현재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는 상원에 통과를 했잖아요. 상하원 우리 조금만 더 법안 조율을 해보자. 상원 통과한 건 맞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즉 다시 말해 이 단계를 다시 한번 거치고 있는 거죠. 조금은 시간 끌기로도 보이고 도대체 언제 하원 통과해서 언제 트럼프 서명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너희 빠르게 입법 추진하렴. 내가 바로 서명할 테니까 신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뒤에서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바통이 하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상원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아니면 조금 수정 조율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원에 재회부를 시킬지 혹은 지니어스법과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을 포함한 이 포괄 법안을 추진할지 지금 이 세 가지 전략이 논의되고 있는데 약간의 잡음과 시간 끌기일 뿐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시간 문제라는 거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그들이 만드는 잡음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 10만 명 기념 우리 이벤트 2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투자사관학교 일주일 체험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또 실버 버튼까지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 투자사관학교 체험권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제공드릴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시면 XRP 투자 용어집 PDF 파일이 제공이 될 거고요. 7월 첫째 주 일주일간 체험권을 통해서 라이브도 실시간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체험담 전용 카톡방을 만들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고정 댓글 통해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가 조금 더 파격적이거든요. 이 디센트 잘 알고 계시죠? 아마 많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개인 지갑으로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이 타임 레버리지 단독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특가로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또한 XRP까지 제가 에어드랍을 좀 해달라.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XRP 정말 진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것도 좋지만 XRP 에어드랍까지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거든요. 원래는 이게 할인해서 14만 9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됐었는데 우리 10만 명 달성했으니까 조금만 더 싸게 해달라. 11만 9천 원까지 낮췄고요. XRP 10개 약 3만 원 정도 되겠죠? 에어드랍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겠죠. 원래는 100개만 해준다고 했다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진짜 열성적이신데 2배로 해달라. 200개에 대한 수량의 혜택을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할인해서 사시면서 에어드랍 10XRP까지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또한 7월 13일에 구독자 10만 명 기념행사 오시는 분들 그때 디센트 임원분과 이 CS팀에서 아예 대동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내가 디센트 지갑을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오셔가지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이 디센트 개인 지갑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바이낸스도 쓰고 있고 업비트, 빗썸과 같은 국내 대형 거래소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디센트도 어느 정도 좀 분산화를 시켜서 최대한 안정성 있게 가져가려고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할인 행사 하는구나, 에어드랍도 10개 XRP까지 주는구나, 뭐 가격 좀 괜찮네 하시는 분들만 구매하시고, 나는 좀 뭐 이런 전자기기가 어렵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굳이 그렇게 꼭 사셔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10만 명 감사의 의미로서 이 투자사관학교 일주일 혜택과 이 디센트 굉장히 저렴하고 XRP도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게끔 다양한 혜택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 고정 댓글 확인 후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XRP 수령까지 안전하게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함께 성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